지난 8월 2일 낮 1시 26분 경상남도 양산의 온도계가 42.5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을 재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2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뉴스마다 똑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문득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측 사상. 그 사상이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나라가 온도계로 기온을 재기 시작한 건 1904년입니다. 올해로 122년째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정확히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지난 122년 중에 제일 더웠다. 그럼 123년 전에는요? 그때는 안 더웠을까요? 아니면 더웠는데 아무도 숫자로 안 적어둔 걸까요? 지구의 지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구의 한 장면을 들고 온 지구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활 기록부를 하나 떠올려 놓고 시작하시면 딱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생활 기록부를 펼쳐보죠. 그런데 지구의 생활 기록부는 46억 년치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적어 넣은 건 맨 뒷장 몇 줄이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 몇 줄과 그 앞에 텅 비어 보이는 페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인류가 날씨를 숫자로 적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최근 일입니다. 옛날 기록에도 날씨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올여름은 몹시 더웠다. 끝입니다. 얼마나 더웠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예보가 아니라 감상문이었던 거죠. 숫자를 적으려면 온도계가 있어야 하는데 믿고 쓸 온도계가 나온 게 1714년입니다.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순 온도계를 만들었고 1742년에는 스웨덴의 안데르스 셀시우스가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눈금을 내놓습니다. 0도와 100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눈금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물이 끓으면 0도, 얼면 100도. 이 거꾸로 된 눈금은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다른 사람들 손으로 뒤집힙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보는 섭씨 온도는 만든 사람이 놓은 방향을 남이 반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사람이 직접 재서 남긴 기온 기록 중 세계에서 가장 긴 것은 영국 중부 기온입니다. 1659년부터 지금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따질 수 있는 건 1850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최고라고 말할 때 그 역대는 길어야 170년 남짓입니다. 손으로 적은 생활 기록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그 앞 페이지는 그냥 백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자기가 얼마나 더웠는지를 자기 손으로 여기저기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죠. 그 해 날씨가 나무한테 좋았으면 두껍고 나빴으면 얇습니다. 특히 추위 때문에 나무가 잘못 자라는 높은 산이나 북쪽 숲에는 그 두께가 곧 그 해 여름 기온을 말해줍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 속에는 그 시절 공기가 방울째 갇혀 있습니다. 얼음을 뚫어 꺼내면 수십만 년 전 공기를 그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긴 기록 중에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의 본이라는 마을에는 1354년부터 2018년까지 664년 동안 그해 포도를 언제 땄는지가 거의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세금 장부도 아니고 족보도 아닙니다. 포도 딴 날짜예요. 술 앞에서는 다들 그렇게 성실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포도는 그 해가 더울수록 빨리 익습니다. 더운 해에는 일찍 따고 서늘한 해에는 늦게 땁니다. 포도 딴 날짜가 곧 그 해 여름의 온도계인 셈이죠. 실제로
이 664년치 날짜를 파리의 봄, 여름 기온과 맞춰봤더니 놀랄 만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긴 온도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664년치를 쭉 펼쳐놓자 딱 한 해가 이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1540년입니다. 그해 유럽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 내내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2월부터 9월 말까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해 스위스 지역 강수량은 20세기 평균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강이 말랐습니다. 라인강도, 엘베강도, 센강도 걸어서 건널 만큼 얕아졌습니다. 바젤과 쾰른 부근의 라인강에는 평소의 10분의 1 정도만 흘렀습니다. 보덴호는 기록에 남은 가장 낮은 수위까지 내려갔고 드러난 호수 바닥에서는 로마 시대 동전이 나왔습니다. 밭에는 사람 다리가 빠질 만큼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해 7월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2016년 한 연구는 1540년 여름이 2003년 유럽 대폭염보다 더웠을 가능성을 20%로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신기해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대목 앞에서는 잠시 말을 고르게 됩니다. 우물이 말랐습니다. 바닥에 남은 물은 썩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질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쾰른에 살던 한 기록자는 그해 거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랑에 쓰러져 있었다고요. 술에 취해서였습니다. 물을 마시면 죽으니까 값이 허래진 포도주를 대신 마신 겁니다. 그해 7월 26일 독일의 아인베크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을 끌 물이 도시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540년에 이미 이랬다면 지금 좀 덥다는 것도 별일 아니지 않느냐.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포도 수확 기록이 바로 그 지점에 답을 합니다. 1354년부터 1987년까지 634년 동안 본 마을의 포도 수확은 평균 9월 28일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1540년처럼 미친 듯이 일찍 따는 해는 몇백 년에 한 번 나오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딱 31년 사이의 수확 시작일이 평균 13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예외였던 것이 평균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1958년 3월 29일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중턱에 젊은 과학자 한 사람이 기계를 설치합니다. 찰스 데이비드 킬링. 그가 잰 것은 기온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속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첫날 숫자는 313 ppm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기체들이 지구를 덮은 담요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담요가 아예 없으면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금은 15도쯤 되고요. 그 33도 차이가 전부 담요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킬링이 잰 것은 그 담요가 얼마나 두꺼워지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은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1964년에는 예산이 끊겨 기계가 멈추기도 했고 지원하는 쪽은 매번 딱 1년만 더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기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1958년부터 200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기계를 이어받았습니다. 킬링이 그린 그래프는 톱니 모양입니다. 봄, 여름에는 북반구의 잎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숫자가 내려가고 가을, 겨울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지구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톱니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그 숫자는 432 ppm을 찍었습니다.
1958년 첫날보다 119ppm이 높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 11년이 관측사상 가장 더운 11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540년은 한 해였습니다. 유럽 한 지역에 딱 한 해. 지금은 지구 전체가 11년째입니다. 다시 처음에 생활 기록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해가 유난히 덥다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구의 어느 페이지를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아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아는 첫 번째 세대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